지금 하버드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미국 교수가 한국이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고 선언한 건데요. 중국과 사우디는 비웃었지만 발표가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일부 대표는 충격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세계 석학들은 한국 것이 아니면 의미 없다는 말까지 했죠. 과연 한국만 가진 이 신비한 자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메이슨 테일러입니다. 하버드 자연과학 전공 예비 신입생이죠.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 경우는 모레 한 줌에서 시작됐어요. 말도 안 되게 들리겠지만 진짜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 입학 전 여름 저는 보스턴 공대 재료공학연구소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커피 심부름이나 하고 간단한 데이터 정리나 할 거라 생각했죠.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배정받은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메이슨, 자네가 새 인턴이군. 어서 오게. 허리가 약간 굽은 월드 교수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연구실은 예상과 달리 작고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보다는 오래된 현미경과 분석기들이 가득했죠. 자네에게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네. 교수님은 작은 유리병을 꺼내셨어요. 병 안에는 흰색 가루처럼 보이는 모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온 특별한 모래 샘플일세. 분석해보게. 순간 실망했어요. 모래라고? 이게 뭐라고 특별한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열정적인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기본적인 구성 성분 분석부터 시작하게. 그리고 이 결과를 다른 지역 모래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거야. 그렇게 저의 모래와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지루했어요. 모래 입자 크기를 측정하고 기본 성분을 분석하는 단순 작업의 연속이었죠. 현미경으로 모래 알갱이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내 인생 첫 인턴십이라니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실리카 함량 측정 결과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보통 모래의 실리카 함량은 70에서 80% 정도인데 이 한국 모래는 99.9%에 육박했어요. 오류인가 싶어 3번이나 다시 측정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월드 교수님, 이 결과 좀 봐주세요. 교수님은 제 결과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자네가 뭔가 발견했군. 계속해보게. 그날부터 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모래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연구실에 남아 추가 분석을 진행했죠. 불순물 함량, 결정 구조, 열전 도율까지 모든 특성을 측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한국산 모래는 일반 모래가 아니었습니다. 초고순도 실리카였죠. 반도체 칩 제조에 쓰이는 핵심 원료였어요. 이런 순도의 실리카는 자연 상태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 샘플은 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모래 한 줌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이 발견의 의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의 열기에 사로잡힌 저는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르면서 한국 모래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열정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메이슨,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같은 인턴인 제시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일반 모래와는 완전히 달라. 다양한 지역의 모래 샘플과 비교 분석을 진행했어요. 사하라 사막, 호주 해변, 미국, 애리조나 사막 등 세계 각지의 모래와 한국 모래를 나란히 놓고 특성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한국 모래는 규소 함량뿐만 아니라 결정 구조에서도 특별했어요. 모래 알갱이가 거의 완벽한 구형을 이루고 있었고 표면 균일도도 놀라웠습니다. 이런 특성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이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야. 결국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지질학적 조건과 정교한 정제 기술이 결합되어 이런 특성을 만들어냈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특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었죠. 반도체 산업에서 실리콘의 순도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99.9999% 6-9이라 불리는 순도가 기본이죠. 이 순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료인 실리카의 품질이 결정적이에요. 한국 모래는 이미 출발점부터 남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응용 가능성이었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고성능 유리, 태양전지 패널, 정밀, 세라믹, 광통신 케이블까지 첨단 산업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원료였습니다. 월드 교수님, 제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중간 결과를 보고했어요. 교수님은 제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깊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놀라운데 메이슨, 자네 생각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군. 이건 단순한 모래 분석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야. 교수님의 인정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죠. 이 발견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에서 한국의 지질학적 특성과 반도체 산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력의 근원이 이 특별한 모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죠. 다음 날 더 심화된 분석을 위해 전자현미경을 활용했어요. 모래 입자의 미세 구조를 1만 배 확대해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어요. 격렬한 연구 끝에 충분한 데이터를 모았다고 판단한 저는 연구소 주간 미팅에서 제 발견을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준비했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이 중요한 발견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연구소의 모든 교수님들과 선임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이 특별한 모래는 단순한 실리카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는 전략적 물질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모래의 특별한 결정 구조, 놀라운 순도, 다른 지역 모래와의 확연한 차이까지. 저에게는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청중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슬라이드 몇 장이 지나자 회의실 뒤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잠깐, 테일러 군. 하퍼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자네 주장이 꽤 대담한데 이게 모래 분석만으로 나온 결론인가? 지질학적 배경은? 산업 응용에 대한 전문 지식은?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다른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고작 몇 주 인턴십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한국 모래가 특별하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산업적 가치도 정립되어 있어. 조롱하는 듯한 시선들이 저를 향했어요. 마치 고등학교 막 졸업한 꼬마가 뭘 안다고 하는 눈빛이었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제 데이터는 객관적입니다. 이 모래의 특성이 다른 지역 모래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 순간 월드 교수님이 조용히 개입하셨습니다. 메이슨의 분석은 기초적이지만 방향성은 옳습니다. 다만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겠지요. 교수님의 말씀이 상황을 약간 진정시켰지만 회의가 끝난 후 돌아오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복도에서 몇몇 선임 연구원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등학생이 며칠 연구했다고 전문가인 척하네. 하버드 예비생이라고 뭐 대단한 줄 아나 보지.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혼자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된 결론을 내린 걸까요? 자신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명확했어요. 제 발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 게시판에 주목할 만한 공지가 있었어요. 국제과학기술 포럼 세미나 발표자 모집. 주제는 미래 산업 자원과 글로벌 공급망이었죠. 모든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누군가는 제 목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한 줌의 모래가 가진 가치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국제과학기술 포럼 세미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메인홀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 기업 대표들, 정부 관계자들까지 그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생각에 무릎이 떨렸습니다. 발표 전날 밤 호텔방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며 거울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슨 테일러입니다. 목소리가 부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도했죠. 발표 슬라이드는 수십 번 검토하고 수정했어요. 모든 데이터, 모든 그래프가 완벽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건 발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등록 데스크에서 발표자 배지를 받는 순간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 큰 무대에서 발표하는 거구나. 메이슨, 긴장하지 마. 브라운 교수님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교수님은 제 발표를 지지해주신 몇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자네 연구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 자신감을 가지게. 대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최소한 2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가 마이크 앞에 섰고 저는 대기실에서 손을 떨며 기다렸어요. 2명의 발표자가 지나가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다음은 하버드 대학교 예비 신입생
메이슨 테일러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한국 모래의 특별한 가치와 미래 산업 영향입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 청중을 마주했습니다. 200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슨 테일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겉보기엔 평범한 모래 한 줌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래는 우리가 알던 그런 모래가 아닙니다. 첫 문장을 말하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 모래의 특별한 구조와 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 모래는 99.9% 이상의 실리카 함량을 자연 상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모래의 7-80%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죠.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하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청중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사진을 찍기도 했죠. 이 특별한 모래가 반도체, 태양광 패널, 광통신 케이블의 핵심 원료가 된다면 어떨까요? 한국은 이미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발표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자신감 있게 변했어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을 전하는 데 집중했죠. 그리고 청중들의 눈빛에서 흥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중 중 한 남성이 손을 들었어요.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만 단순히 모래의 화학적 구성만으로 한국의 기술 우위를 설명하기엔 부족하지 않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었죠. 이 질문에 대비해 준비한 자료가 있었어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단순히 물리적, 화학적 특성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슬라이드를 추가로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발표 외에 준비해둔 보충 자료였어요. 한국의 모래 정제 기술은 단순한 과학적 진보가 아닌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발전한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적 특성이 이 기술의 바탕에 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단순한 기술적 설명을 넘어선 접근 방식에 흥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 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율이란 제조 과정에서 얼마나 적은 불량품이 나오는지를 의미하죠. 이건 단순히 기계의 정밀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 세밀함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갑자기 발표가 기술적 토론에서 문화적 담론으로 확장되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데이터와 함께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 교육열, 끈질긴 개선 의지 등이 어떻게 첨단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는지 말이죠. 한국에서는 실리콘 웨이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조차 재활용합니다. 이런 순환 경제 시스템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자원을 존중하는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청중 중에 동양계로 보이는 한 여성이 질문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특성의 연관성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어떻게 이어지나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기술의 근본은 문화와 태도에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집요함이 남들보다 한 단계 더 순수한 실리콘을 만들어내고 더 작고 강력한 칩을 설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발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도 뒤쪽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자원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문화와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모래는 특별하지만 그 모래를 활용하는 한국인들의 정신이 더 특별한 거죠. 말을 마치자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워졌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여러 손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특히 눈에 띄는 3명이 있었어요. 중국, 사우디, 일본 대표단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중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테일러 씨,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중국의 실리콘 정제 기술이 한국보다 열등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도 99.9% 이상의 순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잠시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메시지는 기술의 우열이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자원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시킨 독특한 접근법입니다. 그러자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반도체 기술은 결국 장비와 자본의 문제입니다.
문제 아닌가요? 문화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는 누구나 돈을 들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는 다른 문제죠. 일본의 장인 정신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답은 일본 대표를 조금 누그러뜨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강한 도전은 사우디 대표에게서 왔습니다. 자원의 가치는 결국 매장량과 순도가 결정합니다. 문화적 요소는 부차적이죠. 사우디가 보유한 실리카 매장량은 한국의 수십 배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자원이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건 비현실적 아닐까요? 이 질문은 정말 어려웠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매장량만큼 중요한 것이 활용 능력입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것은 축복이지만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제하고 가공하느냐가 실제 가치를 결정합니다. 한국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우디 대표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께 특별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연구 과정에서 한국의 모래 정제 공장과 반도체 생산 라인을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건 사실 브라운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신 부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한국 기업 관계자에게 연락해 제공받은 영상이었죠. 저는 버튼을 눌러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첨단 실리콘 정제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흰 가운을 입은 기술자들이 정밀한 장비를 다루는 모습, 극도로 청결한 생산 환경, 그리고 모래에서 초고순도 실리콘 웨이퍼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 영상에서 주목할 점은 기술뿐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집중력과 정밀함을 보십시오. 영상은 이어서 한 연구원의 인터뷰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단 하나의 물질, 실리콘의 순도를 0.001%씩 높이는 연구만 했다고 말했어요. 평생을 한 가지에 바친 전문가의 헌신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래 한 알로 반도체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기술의 힘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철학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박수 소리가 커졌고 심지어 반박하던 대표들조차 감명받은 표정이었죠. 기술은 단순한 수치나 장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한국의 모래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정신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을 마치며 저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몇 주 동안의 연구, 조롱과 의심을 견뎌낸 순간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진실에 대한 확신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고 질문을 했어요. 심지어 반박했던 대표들조차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제가 사용한 분석 방법론에 관심을 보였고 일본 대표는 함께 연구해볼 가능성을 제안했어요. 브라운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정말 훌륭했어, 메이슨. 자네가 보여준 건 단순한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의 연결고리였어. 그게 바로 이 발표를 특별하게 만든 거야.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 줌의 모래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세미나 이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턴십 마지막 날, 월드 교수님은 제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투고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제 이름이 제일 저자로 올라가는 논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국 기업의 연구소장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반도체 회사에서 저를 여름 특별 인턴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가도 될까요? 브라운 교수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야. 직접 가서 보고 배우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제가 처음 분석했던 그 모래 샘플을 작은 유리병에 담아 가져갔어요.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빠른 인터넷, 그리고 모든 곳에 넘쳐나는 첨단 기술. 하지만 정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소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이슨 씨, 당신의 발표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더군요. 연구소장 김 박사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안내해준 시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우주복 같은 방진복을 입었고
실리콘 웨이퍼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는 연구원들 중에는 20년 동안 단 하나의 공정만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죠. 김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발표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헌신과 집중력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한국에서의 3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김 박사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투명한 실리콘 웨이퍼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당신이 분석했던 바로 그 모래로 만든 웨이퍼입니다. 기념품으로 가져가세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 줌의 모래가 이렇게 아름다운 기술의 결정체로 변하다니.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받았어요. 미국으로 돌아와 하버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대 학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테일러 군, 자네의 연구와 발표가 화제가 되고 있어. 특별 세미나를 열어 다른 학생들과 경험을 나누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신입생임에도 물질과 기술의 문화적 맥락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중석에는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들이 앉아 계셨고 많은 선배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세미나에서 저는 제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문화, 그리고 열정에 관한 이야기였죠. 모래를 과학으로 본 소년이 이제는 세계를 잇는 연결자가 되었다고 학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지금 저는 하버드에서 첫 학기를 시작했지만 이미 다음 방학에는 일본과 대만의 기술 기업들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작은 모래 입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가장 큰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모래 한 줌에서 발견한 진실이 세계를 향한 저의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메이슨의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 줌의 모래에서 시작된 청년의 여정이 어떻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 봤습니다. 메이슨은 지금 하버드에서 재료공학을 공부하면서도 전 세계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이야기를 발견했다는 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술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메이슨이 그걸 알아냈죠. 한국 모래의 특별함을 발견한 그는 이제 동양과 서양의 기술 교류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건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도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려면 그냥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통찰력과 열정이 필요하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